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23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의 그 월요일 시장은 상당히 썰렁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26%나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뭐 미국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이 더 있으면 더 빠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툭 떨어지는 이유는 뭐 하나로 정리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에 연임되었다. 이 소식이 이제 시장을 이렇게 강타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 이건 다시 말씀드리고 어제 이제 우리 시장도 다소 조금 과한 좀 그런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런 상승에 대한 이제 부담도 시장이 좀 있고 또 이제 새벽에 끝난 미국 뉴욕 시장도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소 시장이 출러부터 좀 어렵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처음 출발을 약보합권으로 했고 그 후에 이제 외국인들하고 개인들은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순매수를 유지해가는 수준이었고 사실은 기관은 순매도를 계속해서 증가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시장이 힘든 모습. 그래서 다시 어제 회복했던 지수 3천을 다시 내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한 2,800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개인들도 3,700억이 3,795 거의 3,8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문제는 이제 기관인데 기관이 무려 6,954 거의 7천억 가까이 기관이 순매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수는 2,997.33포인트, 어제보다 0.53%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은 비교적 출발할 때부터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했어요. 0.7%가 넘게 그렇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하락폭이 점점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 기관은 계속해서 순매도를 해나가는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은 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3시에 가까워지면서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 있으니까 낮은 가격으로 좀 매수를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최종 집계가 546억 순매수.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은 1917억 순매도, 개인이 1541억 순매수, 뭐 이렇게 이제 오늘 코스닥 시장을 마감을 했고, 코스닥 시장 지수는 천공 13.72포인트. 그러니까 어제보다 1.80포인트, 퍼센트, 1.80% 비교적 좀 큰 폭의 하락으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제 좀 특징 있게 움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원자력 관련주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원자력 관련주. 이거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에서 계속 얘기됐던 얘기죠. 이게 동구권의 체코, 폴란드, 이쪽에 이제 그 원전을 수주하는 그런 이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는 소식. 이건 뭐 전략회의를 한 걸로 주가가 움직여요, 오늘. 그런데 적어도 내년 1분기 쪽에는 우리가 이제 그쪽에다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걸로 기대감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이 이슈 순환이 하도 빨라져서 하루 지키기도 힘들어요. 후반 가면서 좀 약해지는, 강도가 약해지는 그런 모습도 일부 종목에선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오랜만에 듣는 얘기인데,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그리드. 이게 이제 지능형 뭐 전력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드 이거 전력망을 얘기하죠. 내셔널 그리드 이름은 이제 국가적인 전력망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 얘기할 때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여기 이제 스마트가 붙습니다. 근데 이것도 메타버스 못지않게 사실 어떻게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아직 좀 안 됐다. 그러니까 뭐가 스마트인지 이게 이제 좀 불분명한데 뭐 이런 거죠.
국가가 갖고 있는 전력, 이거를 효율적으로, 이 전력망을 통해서 수요 공급을 맞춰가지고 양쪽이 다, 좋은, 그래서 그 퍼포먼스가 훨씬 뛰어나게 만드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여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10조를 투자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한 뭐 50조 정도의 효과를 얻는 이런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뭐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덧붙여서 한 가지 얘기한 게 뭐냐면 핵융합 상용화를 언급했습니다. 핵융합 사용화.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K스타라고 얘기하는 저 이름도 어려워요. 한국 차세대 초전도 토카막 연구.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우리가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그 기술 자체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이핵 융합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상용화해서 앞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두 가지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하면서 이제 그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판지는 여러분 아시지만 전염병 사태 이후에 굉장히 장사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 골판지 관련 쪽에 굉장히 그 기대 수익이 클 거다. 영업이익이 상당히 생각보다 클 거다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 그쪽 것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JP 모간이나 머건 스탠리가 주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577만 주, 그러니까 578만 주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것도 한 90만 주 정도, 이것도 뭐 JP 모간, 시티그룹 뭐 이런 데서 샀군요. 그런데 좀 매수가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오후 들면서부터는 주가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전에 좀 갭상승한 거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이런데, 어쨌든 간 두 종목 다 외국인들이 수요가 더 많습니다. 매수가.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는 400원 오른 거에 마감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그 미국의 제2공장, 이거, 텍사스의 테일러시로 이제 확정이 됐다고 이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이거 정리 하나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 포스코도 이제 뭐 5,500원 올랐는데, 포스코는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한미 철강 쿼터 재협상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쪽이 좀, 반응을 좀 보였다. 철강 쪽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어제의 3천 돌파는 의미가 있었다.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죠. 3천을 이제 뭐 넘긴 것도 넘긴 거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걸 이제 삼성전자가 이끌었다. 그런 거였죠. 근데 참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시장이 참 3천 지키기가 굉장히 힘겨운 시장이구나.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이제 뭐 어제는 그 더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그 느낌 같은 게 더 강하게 받았던 이유는 대형주들이 위주로 움직이면서 이제 어제 지수를 올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후끈함 그런 게 이제 오늘 싹 식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물론 이제 그 미국 시장의 이 이제 어제 후퇴한 거 영향도 거기에 있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시장은 아직 수급이 그렇게 편안하게 보일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개인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무려 7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니까 뭐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수급을 다시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개인이 두 개 주체가 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흔치 않게 기관이 상당 많은 물량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빠졌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끝난 미국 시장 얘기를 오늘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되는 거냐. 그러면 뭐 브레이나드 그 이번에 이제 그 제롬 파월 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지명됐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느냐를 갖고 이제 사실 그 월스트리트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그 연임을 이제 연임을 결정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시장은 하락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렇게 되니까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이 비교적 큰 폭으로 1.26포인트나 1.26%나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3대 지수 모두가 끝에 다 이렇게 쳐져 내려가서 정말 시간이 있었으면 더 빠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툭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당연히 이제 뭐 채권 금리는 일제히 상승을 했고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10년물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1.625%, 그러니까 전일보다 5.79%가 상승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달러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나타냈고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내년에는 한 세 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이제 계속 이게 얘기가 또 얘기를 낳고, 걱정이 걱정을 낳고, 이제 이런 게 지금 이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뭐, 우리가 그 전에 알기로 뭐, 둘 다 뭐, 비둘기파라며요. 둘 다 제롬 파월 의장도 그렇고, 브레이나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또 뭐냐 이거예요. 뭐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런 매파냐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우리는 항상 뭘 보냐면 주식시장은 참 변덕스럽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주식시장이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도 가파르게 오른 거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다가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이제 이런 소식을 갖고 또 변덕을 부리는 거죠. 근데 뭐 둘 다 비둘기파에 이렇게 넓은 의미로 보면 비둘기파에 속한다고 보는 게 맞죠. 예, 보는 게 맞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지명이 되면 이 파월 의장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결의 차이가 있어요. 비둘기파 중에서도 정확히 얘기하면 파월 의장을 제일 처음에 연준 의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예, 공화당 정부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말을 좀 안 듣는 편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임기 때 막 팍팍 돈을 풀어서 막 이렇게 일으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그때 그렇게 해서 말 잘 들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치권에서는 가끔 이렇게 사람을 잘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잘 들 것 같다고 그래서 했는데 파월 의장이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오히려 긴축을 해버리는 막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투덜투덜했죠.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 비둘기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은 매파는 아니지만 그냥 무조건 뭐 그렇다고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 게 이제 과거에 이 사람의 그 움직임이나 했던 전력에서 이미 다 나타나고 있는 거를 이제 월스트리트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이제 연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더 할 거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브라이나드 같은 분이 됐다면 그분은 이제 연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행정부 말을 잘 들을지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끝내고 가면 되는 사람이니까 소식껏 할 것이다. 그런데다가 저 사람도 과거의 움직임 행적을 보면 트럼프 때 그렇게 호락호락 말을 잘 듣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면 때론 굉장히 강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는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해 오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느껴졌을 때, 이게 아니라고 느껴졌을 때, 파월 의장은 굉장히 그 테이퍼링 속도도 강하게 할 수 있고 또 금리도 생각보다 빠르게 손댈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걸 걱정을 하는 거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대요 오늘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는 그 연임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안 그런 척 했던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는데 뭐 이제 연임 됐는데 뭘 더 기다리겠느냐. 그래서 소신껏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된다. 그러면 긴축도 좀 화끈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시장의 흐름상 지금이 걱정을 해야 될 때라고 그러면 모든 거를 걱정 쪽으로 돌려놓고 지금이 이거를 좋은 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여튼 부러질 때까지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주식시장은. 그게 이제 오늘도 나타난 거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제롬 파월 의장 혼자서 뭐 이거 정책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도 세계의 시장인데 미국 시장도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런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이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은 또 빠지는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되고 궁금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의 이제 우리 시장의 구간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적어도 3050 구간까지를 포함해서 여기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오르고 내리는 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간 안에서는 그래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수급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참 그 3천 지키려고 굉장히 시장이 그 부근에서 뭐 결국 뭐 종가는 밀려서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보면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얼마 전에 우리가 2,900 사수하는데 두 번이나 아주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3,000을 지키겠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뭐 내일 다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지금 전선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환호를 보냈던 삼성전자가 그럼 이제 이게 다냐? 지금 이게 다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때 가끔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삼성전자를 판단하실 때는 가능하면 좀 월봉을 보시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월봉을 한번 삼성전자 월봉을 한번 봐보세요. 월봉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이제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빠른 상승으로 튀어나가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여기서 새롭게 상승을 하려면 뭔가 좀 몇걸음질을 치는 현상을 조금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보는 거죠. 올해를 넘기면서 이제 내년 초로 넘어갈 때까지는 삼성전자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약간 횡보성의 움직임을 보여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고 나서 해를 넘기면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튀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왜냐하면 이건 수급상 그렇게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 얘네 얼마나 많이 팔았어요. 얼마나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판 거 그렇게 팔았으니까 지금 뭐 사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뭐 JP 모간이 막 오늘 뭐 JP 모간 200만 주 넘게 샀네요. 그 뭐 JP 모간이 막 그냥 잡아챌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삼성전자가 거의 코스피예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꾸 갖춰져 가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옆걸음질을 치는 게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어떡하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인 포트폴리오에 있는 우량 대형주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굳히기예요. 굳히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파는 삼성전자는 아니고 지키는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굳히기로 가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셨지만 이슈 순환이 오늘도 뭐 원전 관련 비롯해서 굉장히 빨리 돌잖아요. 빨리 도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것들이 뭐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여러 번을 돌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이 순환 속도가 빨라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막 어떤 종목은 하루도 못 버텨요. 하루도 못 버티고 뭐 이슈라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올라가면 바로 익절해야 돼요. 그런 이슈에 관련된 거는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점점 빨라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짧게 할 수밖에 없다. 이슈는 아니고 뭐 나머지 우량주 같은 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그럼 이제 언제 사냐? 주식을 증가시키는 거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천천히 하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더 사시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사시는 거는 뭐 다음 달 가서 고려해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서 뭐 허겁지겁 이렇게 살 그런 때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시장을 보내셔야 되는지 대충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은 굳히기, 지키기, 여기에 이제 주력하고 더 사기가 아닙니다. 더 사기는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하자. 이슈는 짧게 잡고 이익 실현을 계속 해가면서 쫓아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런 지수도 3050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2950 사이를 이렇게 왕복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빨리 끝내야지 그 다음 우리가 레벨업 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직은 그쪽에서 수급이 그래도 비교적 괜찮아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요.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시장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